안녕하십니까. 취미백선의 김병철입니다. 자, 벌써 이 9월의 마지막 주말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 취미백선 이 시간은요, 이제 9월 다 가고 있는데 이 가을녘에 뭔가 옛것이 된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취미백선 이 시간은요, 옛것을 많이 모으시는 그런 수집 취미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구리 인형도 눈에 띄고요. 또 옛 등잔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뭐 이 취미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중간에 이거 포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끈기와 인내 그리고 또 열정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취미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뭐 이 넥타이를 수집하는 게 취미입니다. 보기도 또 좋고 재미도 있고 또 방송에 도움도 돼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자꾸 모다 보니까 그 옛날 모아놓은 것이 아까워서 포기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됐는데 자꾸 이렇게 꾸준히 취미생활 하다 보면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이 시간에 장안에 내노라는 취미, 그 이색 취미를 가지신 분들, 수집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지금부터 차례차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옛 등잔을 오랫동안 수집해 오신 분입니다. 바로 김영하 교수신데요. 그 댁에 어떤 것들이 모아졌는지 먼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사거리를 지나 수서 지역으로 들어서면은 고대 백제시대 조각상이 서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성균관대 김영학 교수의 자택이다. 전통공예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던 김 교수는 집안 뜰에도 고미술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조각품들을 심어 놓았다. 우리나라 기지를 대표하는 호랑이가 해학적으로 표현된 호랑이상과 표범상이다. 그리고 옛부터 어린애를 점지해달라고 빌었던 삼신할머니의 모습을 소박하고 온화하게 표현한 삼신할머니상이 그것이다. 그것을 함축성 있게 적어와서 빌었던. 자신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조각품 중에서도 전통 조각품을 사랑하는 김 교수는 25년 동안 하나둘 모은 고미술품을 중심으로 자택에 옛 등잔 자료관을 마련했다. 불후했던 고미술의 시대가 이곳에서 새롭게 활기를 찾게 된 것이다. 김 교수의 애장품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촛대와 등잔이 그것이다. 시대별로 분류돼서 갖춰진 촛대는 자료관 한 면을 다 차지할 정도다. 마치 근사한 조각품을 연상케 하는 이 촛대들. 시대별 예술 세계를 대변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단지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됐던 등잔 역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투박한 듯하면서도 섬세하고 고풍스런 멋을 지닌 다양한 등잔들. 작은 소품에도 예술성을 불어넣었던 선조들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장인이 아닌 서민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촛대는 서민 특유의 투박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서 서민의 예술적 기질을 가늠할 수 있는 표본이 되기도 한다. 선생님, 이거는 뭐 하는데 쓰신 겁니까?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이게 후라스입니다. 야, 네. 이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저적등이라고 그랬어요. 저적등. 저적등이라고 하는 건 달을 비친다 하는 그 한자인데 또 일명 순라등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초를 끼면 안에다가 초를 끼면 이 어떤 방향으로 회전해도 초는 수직으로 꺾어서 쓰게 마련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개소를 비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지. 거기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가지고 여기는 초를 낀. 이거는 이쪽에는 유연기가 그림이 빠져나가요. 네, 그림이 빠져나가도록 구멍이 무수하게. 김 교수는 고미술의 진미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한낱 골동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전통 미술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를 바로 알기 위한 의식 개혁과 또 제대로 보관,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기에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골동품 가게 한 구석에 있을 우리 전통 조각품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착잡하기만 하다.
네,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셨죠? 이 등잔요. 저도 나이가 30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렸을 적에 이런 불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옛것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두면은 아주 귀중한 그런 가치 있는 골동품이 되고 또 늘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지금 근사한 그런 어떤 박물관 같은 곳을 다녀오셨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김영학 교수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주 집안이 참 근사합니다. 이 네, 박물관 같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네 전시관을 꾸며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해서 이 교수님께서는 등잔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네, 제일 처음에 내가 이 미술이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하는데 옛날 것을 좀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 몇 권 읽고 박물관 쓱 한번 구경해야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옛 것을 내가 그래서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네. 서화, 도자기, 뭐 민속품 네. 여러 가지 그 수집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 등잔으로 전문화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옛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등잔에만 또 집착하시게 된 거는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등잔이 굉장히 민속적이에요. 우리 네.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감정을 아주 순수하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것이 이 등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어떤 것은 전문가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들이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네. 자기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죠. 만들어 쓰고 네. 네, 또 밝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조형 감각이 가장 잘 리얼리티하게 네, 꾸밈 없이 꾸밈 없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이 등잔이라고 네. 하겠어요. 그럼 어디 좀 보면서요.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등잔을 만들어서 또 어떤 멋을 내면서 살아왔는지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이 연잎사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등잔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 등잔이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미술은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가닥의 예. 그 새끼 꼬은 것처럼 곡선을 아, 조각해서 그렇군요. 예. 네, 한 나무를 이렇게 일일이 파서 조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구리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나무예요. 나무군요. 네, 나무예요. 아주 부서지기가 쉬울 네, 네, 텐데 네. 보관을 참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한 이 등잔이 있는가 예. 하면 이건 어느 때 만들어진 이거 건지요? 2조 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또 이것도 2조 후기 정도인데 네. 이렇게 면이 직선적인 거, 네. 직각적인 거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네, 2회 초를 이제 이제 얹어 놓는 네, 겁니까? 등잔 등잔을- 종지를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이걸 등잔 종지를 이렇게 네.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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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은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농촌에서 사용했던 네, 그런 유행인 물론이죠. 것 같습니다.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쪽에 아까 저 댁에서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네. 술라등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네. 조적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적등. 여기다 이제 초를 키우면 그 안에 초를 키우면, 넣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든지 네. 초는 반듯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불은 이 구멍에서 비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명 술라등이라고 한 것 보면 예. 옛날 그 순경들 오늘 말로 네네. 얘기하면 예. 그분들이 순찰을 돌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또 관심을 끄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등잔처럼 보입니다. 네, 이건 고려 때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네. 고려 때 거고 아주 형상이 참 좋습니다. 이 네. 사자가 예. 이 초바지를 네. 받치고 있는 장면인데 형태도 아주 수려하고 굉장히 흑연 겁니다. 네, 조형미도 아주 돋보이고요. 조형미가 아주 네. 훌륭하죠. 자, 한 바퀴로 네.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아주 좀 네. 아주 조각이 대단합니다. 구리로 만들어진 거 네, 청동입니다. 같은데 이 정도면은 글쎄 이거 골동품으로 친다면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라 하고 지금 시가로 해도 상당한
값일 겁니다. 네. 이건 어디서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등잔을 전문적으로 모으니까 네. 되게 이렇게 재밌는 것이 있으면 예. 연락이 옵니다. 아, 오랫동안 이제 수집을 하다 보면은 그분 뭐를 모으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러죠. 물론이죠. 네, 어디 가서 대부분은 구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직접 가서 네. 이렇게 선택해서 모으고 예. 덜어는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는 거죠. 네. 물론 뭐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서 수집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좋고 또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의 값어치도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네. 그리고 아까도 댁에서 설명하시는 거를 봤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관심을 끌더군요. 네, 이게 자연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이거 만드는 등잔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런 개수는 일일이 이게 자연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도려낸 장소예요. 조각한 네.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는 소위 파프티컬 아트 네. 그겁니다, 바로. 네. 자연 그대로는 예술품이 아니고 네. 자연을 어떻게 인간이 조금 손질을 하느냐 해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 표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 벌써 파프티컬 아트를 하고 있었다는 우리 얘기죠. 선조들은 이미 네.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발현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이게 형태가 균형 감각이 아주 잘 잡힌 완벽한 균형 감각이 잡힌 이 형태입니다. 글쎄 아까도 이리저리 회전하는 모양을 봤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S형이죠, S형. 네. 이렇게 뒤 틀린 듯 이렇게. 하면서도 무게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네. 그러니까 시각적인 바랑스가 균형이 잘 잡힌 것은 네. 물리적으로도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말이죠. 네. 이걸 거꾸로 한번 세워보죠. 이걸 거꾸로 세워도 네. 서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시각적으로 바랑스가 완전히 잘 잡힌 것은 물리적으로도 바랑스가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요, 선조들은 이렇게 등잔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치밀하게 미적인 아름다움과 또 이 그렇죠. 실용적인 면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등잔을 하나 네, 또 가지고 미의식이 계시군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 2조 때 겁니다. 2조. 네, 2조 한 역시 말될 겁니다. 이 조선 시대에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유형들. 물론이죠. 각 가정에서 이게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각 가정에서 그 농한기에 네. 바쁘지 않은 때를 이용해서 나무 뿌리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만드는 거죠. 예, 이건 어느 나무 소재가? 이게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단단한 나무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줄기 같은 것은 새끼를 꼬은 형태 모양으로 조각을 한 거죠. 네. 나무 뿌리를 이렇게 얻어다가 이것을 등잔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좀 또 특이하게 관심을 네. 끄는데 이 밑에 있는 우각은 어떤 구실을 하는 건지 이게 모르겠어요. 기름바지입니다. 다른 예를 그렇군요. 들자면 네. 여기 이제 아주가루 기름이라든가 예. 그 기름에다가 이제 불을 켜면 이 기름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하.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예. 좋을 것이 없죠. 그렇죠. 보기도 그러니까 흉하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기름바지입니다. 아하. 네. 이게 그러니까 소 뿌리니까 플라스틱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기름도 여기 굳어도 잘 밖으로 또 빼낼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죠. 매끈매끈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 등잔에서도 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조형 감각이 뛰어났던지. 네네. 가령 선생님 이것을 무엇로 보십니까? 어떤 형태로 보십니까? 이것을. 글쎄요. 물고기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기도 감입니다. 하는데. 감. 네. 요즘 가을철이 돼서 감이 많죠. 네네. 이게 감 형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형태는 감꽃입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감 줄기에 감이 매달려 있다. 네. 네. 이것도 이렇게 다른 데서는 안 들어갑니다. 예. 요 위에서 회전해야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조형 감각이 대단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주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여기다 기름 바지를 이렇게 걸고 예.
이걸 등잔 종지라고 그럽니다. 네. 등잔 종지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네. 네. 교수님 계속해서 이 등잔 네. 좀 더 많이 모아주시고 또 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네. 역사적인 교육도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취미백선에 이렇게 작품도 가지고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요, 직장 생활도 거의 마다하시고 뭐 사실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 복권 수집에만 심혈을 기울여 오신 수집가입니다. 수집가라는 말씀을 꼭 붙여드리고 싶군요. 장영태 씨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서 있었던 그 뒤에 펼쳐져 있던 병풍, 저것도 바로 그 복권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런 병풍이었습니다. 자, 이 장영태 씨의 그 복권 수집 그 세계로 여러분을 먼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그 주인공을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무로에서 조그만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46대였습니다. 바로 장영태 씨인데요. 그는 47년 발행된 국내 최초의 복권이죠. 올림픽 후원권을 비롯해서요. 이 국내외 각종 복권을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집해온 열성파입니다. 이 상금에 관계없이요. 장영태 씨가 복권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8년부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여 년을 넘게 수집한 복권은요. 국내 복권 10만 장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30여 개국 정도가 되는데 한 복권 2만여 장에 이르고 있다고 해요. 뭐 막연한 수집보다는 이렇게 연관성 있게 또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장영태 씨는 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각종 복권을요 나라별로 또 시대별로 저렇게 종류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분류해서 보관을 아주 잘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취미생활로 시작된 복권 수집이요 이제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면서 요즘에는 이 복권 수집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요 복권 관련 서적을 직접 저렇게 또 집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집은 또 역사를 다른 형태로 기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주인공이신 장영태 씨가 오늘 취미백선에 또 자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주 구경 잘했습니다. 뭐 신기하기도 하고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원색적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께서 모으신 거를 오늘 취미백선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차례차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각 가지마다 다 얘기가 깃들어 있을 테니까요. 먼저 선생님께서 글쎄요, 이 이제 얼마 동안 이거를 수집을 해오셨습니까? 제가 수집한 횟수는 한 25년 됩니다. 아유, 꽤 오래되셨네요. 그때가 연세가 얼마?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세를 좀 넘어서죠. 예. 그 20살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모으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이 복권을 제일 먼저 발행한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네, 그 나라에서 저기 공식적으로 처음 발행한 거는 1947년 12월에 발행된 복권입니다. 아, 꽤 오래됐네요. 그것이 다른 뭐냐면은 여기 네. 올림픽 후원권이라고요. 예. 1948년도 런던 올림픽 참가 기금 조성용으로 발행된 복권이 올림픽 후원권입니다. 네, 지금 올림픽 후원권 이렇게 네. 중앙에 파랗고 붉은 글씨로 써 있는데 이게 그 당시 100원에 발행이 됐던가 네, 보죠. 100원이죠. 네, 요건 좀 특이하게 여기 인물이 들어간 거는 네. 그 올림픽 관계 선수를 가지고 네. 그 미국으로 가던 부위원장이 이거 군용기 사고로 추락돼 가지고 이분이 들어간 그 저기 그 유형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도형에는 이분이 들어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네. 이 부위원장께서 네. 이 일로 가다가 추락사를 하셨다. 네, 네. 이분 전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전경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당시 이 100원이었으면 상당히 큰 돈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뭐 복권 구입보다도 저기 돈이 많이 나가죠. 네. 그렇지만 그 기금 조성위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네. 발행된 거죠. 뭐 요즘에야 뭐 주택 복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체육 복권까지 많은 유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1947년 12월에 복권을 발행했다는 거 이렇게 수집을 장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시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밖에도 좀 들을 만한 복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그 올림픽보다 조금 먼저 나온 거는 여기 전라도에서 이재민 구제 자금으로요. 네네. 후생 복표라고 나온 게 요게 이제 지방의 단기적인 복권으로 요게 시기합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요거 애국 복권이라고 요거는 네. 저기 6.25 그 와중에서 그때 네. 나온 거로 요게 좀 시기한 편이고요. 네, 6.25 때 나온 네, 거 그런 게 이곳이요. 좀 시기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좀 귀한 건 이제 주택 복권이다가 이제 69년부터 이제 장수 복권으로 쭉 계속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발행된 네. 주택 복권입니까?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 복권이 이제 제대로 정착돼서 이제 처음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뭐 주택 복권에 관해서 참 얘기 많았어요. 네, 에러 뭐그 네.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때 초기에는 그 인식이 안 돼서 네. 은행 직원들이 뭐 직접 가도 판매도 하고 네. 막 그러고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만 해도요. 예.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또 네. 그다음에 올림픽 복권이 이제 나온 게 좀 특이합니다. 네. 올림픽 복권이 이제 그 1회부터 쭉 나와가지고 예. 여기 보시는 이제 병풍을 네. 아시겠지만 1회부터 올림픽 복권에서? 299까지 올림픽으로 이거 병풍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저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참 희귀한 복권으로서 그렇죠. 저가 외국의 수집가들하고 교류를 할 때 이 복권은 참 선호도가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가 복권 동호회 회원들의 그 들도 이 네. 병풍으로 해가지고 집에 많이들 보관하고 자기 집안에 뭐 좋은 일이나 있을 때는 병풍을 넣고 가족 사진도 찍고 네. 참 좋다고 봅니다. 예, 이 복권을 통해서 서울올림픽이 잘 치러졌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기금이 네. 조성이 됐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299회까지 지금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올림픽 문화는 어떤 것인가 유형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서 아주 네, 교육적인 아주, 가치로도 네, 좋을 것 참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네네. 나라별로 풍속이니 이런 것들 다 기재가 돼 있고. 네. 요건 이제 주택복권 교환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복권을 많이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예. 요거를 대신 교환해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 네, 있었고. 국세청에서 발행된 네네.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그 야구 복권, 축구 복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게임 알아맞히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네. 네. 요즘 요건 이제- 연구가 또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단기적으로 발행된 거라 이거 언제 나온 겁니까? 요것도 뭐 오래됐습니다. 요거 80년대 여기 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좀 네, 이쪽으로 와서 좀 간략하게.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 사회부에서 나온 네. 이제 이거 후생 복표라고요. 이건 어디에 쓰이던 겁니까? 이것도 그 이재민 구제 자금으로 아. 그 저기 50년대 다 나온 네, 복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요새 한창 이제 인기가 있는 이제 즉석 복권, 네. 그래서 이제 체육 복권, 엑스포. 네, 요즘 볼 수 있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좀 네. 한창 나오고. 네. 네, 그러고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복권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네, 바로 그런 수집. 그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권 말고도요, 네. 또 여러 가지를 또 비슷한 유형을 많이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복권 가지고 말고는 나오셨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요새 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게 전화카드 수집붐이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전화카드만 간단히 좀 이렇게 볼까요? 제가 지금 요거 중앙에 갖고 돼 나온 있는데요. 거는 이제 서울 올림픽을 자 지금 서울 올림픽 화면에 때 나오고 나온 있는데요. 네, 그 전화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 도안이 잘 나온 전화카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세계 각 나라가 이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전화카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참 이거 세계 알리는데 좋은 그 본보기가 되는 네. 전화카드입니다. 지금 S자형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S자형으로 전화카드를 이렇게 쭉 배열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또 서울올림픽 기념 사업 그 일환으로 벌어졌던 행사에서 시상도 받으셨다. 네, 제가 상도 받은 수상도 작품입니다. 하셨다고? 예, 네. 예. 우리나라에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제가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나라의 복권이 이게- 쭉 있는데요. 아주 그- 복권도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서울 올림픽 때 나온 올림픽 복권을 네. 세계 사람한테 많이 제가 배부를 했어요. 네. 지금 그 많은 호응을 받고 그 다 교환한 겁니다. 각국 네. 나라. 그럼 제가 갖고 나온 건 한 30개국 이상 되는데요. 네. 그 나라별로 다 아주 똑똑해요. 아주 네. 모양들이 똑똑하고 나라의 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 참 좋습니다. 이게. 네. 이 미국 복권은 아주 특이하군요. 네. 네, 아주 미국에서- 만화 네, 그림처럼 만화 이렇게 그림도 돼 있고 있고. 이제 각 나라별도 다 추첨과 즉석을 다 겸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복권들이 네. 다요. 추천 방식도 참 각가지고요. 네. 자, 그 밑에 또 이 대만 복권인데 네, 대만에도 대만 복권 특이하게 자기네 그 중국의 역사를 복권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복권을
이래부터 쭉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간략한 역사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주 자,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도 복권도 있고 또 뭐 특이한 여러 인기를 가지 끌고요. 특이한 나라들 있습니다. 뭐 이 밖에 등등해서 여러 나라의 복권이 네.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맨 밑에 있는 그 태국의 복권은 또 아주 네, 태국의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저거 여러 가지 그 민속 뭐 모양을 따서 주고요. 네. 맨 그 왼쪽에 이제 노란 거는 그 우리나라 주택 복권식으로 네. 그 주택 그 자금 조성위에서 또 그렇게 나온 복권입니다. 네, 네. 콜롬보 네, 네. 스리랑카에서 네, 발행된 건데 이쪽을 잠시 좀 소개를 특별히 해드리면요. 네. 이 홍콩 복권은 아주 이 재미가 있습니다. 홍콩 네. 복권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국산품 애용이라고 네네. 가로세로 맞추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네, 빙고 게임이라고 하죠. 네, 또 그런 일명. 식으로 이제 네. 특이하게 나오고. 네, 이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도 있고 이제 복권도 있고. 그 올림픽 치른 날에서 올림픽 마크를 넣어서 복권도 발행했습니다. 네. 이건 일본이고 여기 보면 이제 소련도 올림픽 때 올림픽 마크를 넣어가지고 복권도 예. 발행하고요. 네. 근데 여기는 복권이 당첨돼도 주로 이제 상품으로 차나 뭐 가전제품이나 그 여행권을 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사님 통해서 아주 좋은 구경도 했고 또 우리 복권의 역사도 배웠고 또 저렇게 올림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취미 활동을 제대로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자, 이렇게 참 수집 활동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모으는 재미도 주지만은 또 나름대로 가치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취미백선 오늘 이색 취미 가지신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수집 활동을 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는 장안에 내노라는 수집가들은 다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색 취미 수집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잡지의 창간호만 모으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잡지 중에서도 이 창간호만 골라서 모으시는 분이신데 바로 김훈동 씨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창 부설하고의 부인께서는 또 오프너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훈동, 김현옥 부부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아주 귀중한 것들 미리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홍보실에 근무하는 김훈동 씨. 그는 각종 서적의 창간호만 수집하는 별난 취미의 소유자다. 귀갓길 그의 손에는 늘 두툼한 서류 봉투와 함께 잡지책 서너 권이 들려있다. 지금까지 김훈동 씨가 수집한 창간호는 만여 권. 창간호뿐만 아니라 각종 고서들이 6평 남짓한 그의 서재를 꽉 메우고 있다. 환경 잡지 이게 아주 간신히 찾아서 오늘 영풍 서점에 가서 그래서 자 됐네. 그러면 이제 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서 수집한 책들은 자녀들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토론의 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이게 옛날에 당신 내가 갖고 올 때 말이지 막 짜증내는 책인데 이게 아주 그냥 최고 값어치 있는 그때는 책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월급도 그냥 조금밖에 안 타는데 밤낮 그래. 결혼식에까지 그래. 잡혀 하루도 빠짐없이 책방을 뒤지는 김훈동 씨의 별난 취미 때문에 한동안 부부간에 말다툼도 많았지만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부인 김현옥 씨는 오히려 퇴근 시간이면은 남편이 사들고 올 책이 내심 기다려지기도 한다. 퇴근 후 잠시 갖는 이 시간이 이들 부부가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조그만 도서관으로 자리 잡은 김훈동 씨의 서재에서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옛 잡지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시대별 그 사회의 주요 관심사를 한눈에 꿰뚫고 있는 그는 잡지야말로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해서 또 국민의 욕구를 충족치 못해서 창간호가 곧 종간화가 된 몇몇 잡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쉬운 마음이다. 늘 새로운 잡지의 출발을 기다리면서도 그 잡지가 영원하길 바란다는 김훈동 씨는 짧은 인생을 살다간 빛바랜 옛 잡지들에게 오히려 정이 더 간다고 한다. 남편의 이색 수집 취미에 힘입어서 부인 김현옥 씨도 남다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바로 오프너 수집이다.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서 사다 준 오프너가 계기가 돼서 시장에서 또 여행지에서 하나둘 구입한 것이 벌써 2층 거실의 장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하잘것없는 소품에도 사연이 있고 애착이 가는 것이 수집가들의 마음인 것 같다며 수집론을 털어놓는 김현옥 씨. 새로이 구입하게 될 오프너와의 만남을 늘 기대하며 살아간다. 네, 이 집에 도서관이 있고요. 예. 또 전시실이 있네요. 정말 예. 참 하나의 또 문화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요. 네. 근데 앞에 이렇게 전시된 책을 쭉 보니까 참 정말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김 선생께서는 이렇게 특히 이 창간호만 이렇게 모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30년 전에요. 네. 뭐 대학교 졸업반 시절에 세미나 자료를 구하려다 보니까 어느 잡지에 그 창가로에 그 게재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찾으러 도서관을 백방으로 찾아보고 또 그 잡지를 발행한 데를 문의해 보니까 잡지사는 그때 문 닫고 없죠. 네. 그래서 야 이게 아주 잡지라는 창간호는 굉장히 심혈기여서 만든 건데 네. 이게 보관이 안 돼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해갖고 그 후에 이제 창간호에 관심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두 점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가지수가 지금 한 3,500여 종이나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거 수집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리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렇죠. 또 어디 가나 한 장 빛바란 책만 보시면은 그저 수집하실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이제 지방 출장 가는 계기가 네. 좀 많은데요. 예. 지방 출장 가다 보면 이제 고서방이라든가 서점가를 꼭 들립니다. 이제 목적한 일을 다 끝나고 서점가를 들리다 보면 욕심난 책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저 빛바랜 그 창간호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져오려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맡길 수 있는 거는 시계뿐이 없거든요. 그때는 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시계가 이제 결혼 기념 시계인데 네. 그거를 이제 맡겨놓고 다음 오면은 이제 내가 찾아가마 했는데 올라와서 막상 뭐 출장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늦게 이제 가보니 벌써 이제 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해갖고 시계를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 참 지금도 두고두고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사실은 네. 걸립니다. 그때 부인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래 그 시계 그랬다는 얘기 듣고. 아니죠. 처음에는 제가 네. 뒤늦게 알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소매치기 당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결혼식에 어떻게 하다 소매치기를 당했느냐. 네. 이제 같이 마음만 아팠던 거죠. 네. 근데 아주 몇 년 지난 후에 말씀을 하셔서 알았어요. 아하. 근데 어때요? 남편께서 부인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창간호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걸 느낄 때 괜히 여자 마음에 질투 같은 거 없으십니까? 글쎄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제가 네. 처음 시집을 오니까요. 어머님이 시어머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미야, 내가 군대 갔을 때 책을 하나 빌려줬더니 난리를 치시더래요. 그렇다고 책을 무척 소중히 여기니까 예. 너 큰일 났다. 너보다도 책을 더 소중히 여길 거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제가 싫은 소리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랬죠. 월급쟁이니까는 그때만 네. 해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살고 보다 보니까요. 저도 어디 가면은 이렇게 창간호가 있다 하면은 네. 같이 또 구해지고 어허. 또 애들도 지금 어딜 가더라도요. 제가 오픈하나 아빠가 또 책을 이렇게 네. 구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는 저희들도 종종 들고 들어와요. 네. 좀 색다른 게 있거나 창간호가 있으면은 지금은 많이 식구들도 협조하고 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수집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다 거기에 관심을 네, 그런 갖게 것 되죠. 같아요. 예. 이런 거 있는데 뭐 하고 또 가져오고 어떤 것들을 그동안 이렇게 모으셨는지 또 그래서 이렇게 뭐가 힘들었는지 좀 책을 좀 보면서 또 예.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할까 아니면 이제 김 선생께서 가장 아끼시는 게 있다면 어느 책입니까? 예. 우선 그 우리나라에 그 네. 농업 잡지가 쭉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 농업 잡지가 생명이 짧습니다. 네. 뭐 1년 한 12권 만들다는 문을 슬그머니 닫아버리고 네. 그런 게 비일비재했는데요. 네네. 이게 농협중앙에서 발행한 새농민지라고 지금 예. 이 통권이 370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참 오래됐죠. 30년 된 책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농민들 그래도 소득 증대란 농민들에 대해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이 책이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농민지도 네. 제가 그 전국에 저희하고 같이 입사한 그 동기생들한테 네네. 편지를 보내고 수소문했어요. 혹시 예. 새농민지 어디 창간호
구하면 연락 좀 해달라 그래갖고 네. 한 20년 전에 그 강원도 영월에서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나왔던 그 책 다음에는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문인들이 등단한 예. 이 문학지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죠. 예. 현대문학하고 그 당시 자유문학하고 두 권이 네. 쌍벽을 이뤘었는데요. 네네. 자유문학은 도중에 이제 네. 뭐 폐간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게 저 현대문학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현재 뭐 통권 400호도 넘고 예. 우리나라 문인들이 이 현대문을 통해서 등단한 거죠. 네. 책이 그렇군요. 아주 그 말 그대로 네. 역사적인 뭐 네. 산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유문학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 사상계는 너무 잘 알려진 거죠. 지금은 네, 뭐 이거 역시 상관없는- 이게 동양권의 예. 제 3대 잡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네. 일본에 뭐 문예춘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상계 네.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젊은 사람이 이 책은 한 권씩은 다 항상 늘상 보는 걸로 이렇게 네. 되다시피 했던 잡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한 시대를 풍미한 잡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학이라는 잡지도 유명한데 이게 3월에 창간이 돼서 나왔군요. 예. 3월 호로다가 예, 예. 이게 몇 년도에 발행된 거죠? 요것도 50년대 잡지인데요. 아 이게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대학 입시 때문에 뭐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 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책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요 진학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마 이 잡지를 만드신 분도 굉장히 네. 선견지명이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잡지 광고도 보니까 감회가 역시 또 새롭군요. 예. 나도 키가 큰다. 이 키 재는 기구를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예, 예. 이게 50년대 잡지 광고입니다. 다시 한번 뒷페이지 넘겨볼까요? 계속해서 광고가 있는데 이건 차례 목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뭐 이런 형식으로 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김영랑님의 시가 또 적혀 있고. 잡지가 아무래도 예. 좀 인쇄가 좀 저거 하죠. 선명성이 없죠. 네, 그래도 이것을 예. 보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옛 고서를 창간호를 대할 때마다 어떤 걸 느끼십니까? 근데 이 잡지 창간호를 쭉 보다 보면 우리나라 산업 변철사를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어느 시대 어떤 잡지가 이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 네. 잡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네. 이 다리지가 있습니다. 이 아, 이거는 다리가 좀 생소한데요. 다리지 보시면 이건 창간호 아닙니까? 네네. 창간호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리지의 자진 휴간호. 네네. 그것도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해서 예. 운명을 다한 겁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자진 휴간호라는 요 말을 들어가는 바람에 네네. 이 책이 다 회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간 즉 폐가 마지막 본이 되는 그런 이제 얘기인가요? 이 흔히 얘기하면 이제 필화 사건이 네. 여기 얽힌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문제성 있는 기사가 게재가 되다 보니까 이 회수가 네. 되고 독자한테는 약속의 장이니까는 예. 이제는 못 나온다 하는 걸 알려주는 의미에서 이제 자진 휴간호다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나라 잡지에서 이런 말을 쓴 경우도 이게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요 말 한마디로 봐서 그 시대상에 예. 그 당시에 이 다리지가 겪은 여러 가지 예. 어려움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애완 같은 예. 것까지도 다 예. 포함되어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잡지는 역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모으실수록 더 욕심이 나실 텐데 예. 지금까지 그 뜻하셨는데 모으지 못한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요즘 그 최근에 잡지가 오히려 생명이 짧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월간 다방이라고 그런 책이 나왔는데 네. 그 책을 좀 구해보려고 애를 굉장히 썼는데 그 잡지사도 문을 닫고 알 네. 길이 없어요. 아. 이제 그런 거 같은 건 좀 손에 좀 제가 입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색적인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그걸 가지고 계신 분 또 알고 있으신 분은 김문동 선생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농협에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편찬 활동도 또 하고 계시다고 예. 합니다. 근데 부인께서도 이제 뭐 이 책에 관해서 많이 하시겠습니다. 쫙 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창간호다 하면 우선 네. 가지고 들어오시면 잡지니까요. 네네. 들어오시면 우선 딱 책을 들고 오시면 아 또 책 사오셨어요. 벌써는 아하.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라도 책이구나 이제 알죠. 근데 어떤 때 이렇게 싹 넘겨봐요 그 안을 그러면은 미안하니까 혹시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서 끼워서도 아니면 가져오시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오프너를 싹 넣어가지고 말이죠. 예, 책값을 그런 싹 것도 해가지고 껴가지고. 오시고요. 예. 당신은 이제 오프너를 모으니까 내가 사왔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오프너 또 수집 주부에게는 아주 또 적합한 그런 취미가 아닌가. 사실 네. 형태가 여러 가지거든요. 오프너는요. 근데 제가 이 오프너를 처음 수집하게 된 동기가요. 네네.
아빠가 이제 이천에 거기 지점장으로 나가 계셨었어요. 아하. 그랬는데 네. 옷비 공장을 견학을 갔었거든요. 예. 근데 견학을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컵이라던가 네. 병이라던가 너무 멋있게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는 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여기 오픈화가 좀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오픈화 좀 한번 우리는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글쎄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저는 집에 있으니까는 수직 기회가 적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빠는 외국 출장도 나가시고 그러니까는 많이 신경 써서 아빠가 구해다 주시는 편이죠. 남편께서 구해다 주신 게 이 중에 어떤 겁니까?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 네. 제일 큰 거예요. 이게 큰게 좋은 겁니까? 좋잖아요. 멋있죠? 이거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그죠. 일본에 가면 네. 홋카이도에 아, 그 삿포로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 맥주 공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뭐 소주 대병 그거 딸 때 써야 이게 되겠습니다. 아마 제일 큰 오픈일 겁니다. 네, 아주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밥주걱으로 써도 무난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근데 부인께서는 이런 걸 되게 어떻게 주로 사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주로 저는 이제 사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친구들이 아하. 너 이런 희한한 오픈화 있으니까는 너 이거 없지? 이제 이런 식으로 소문나면 얘기해서. 아무래도 도와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수집을 하다 보니까 글쎄 남들이 부러워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좀 이렇게 뿌듯하는 거 어떤 게 좋습니까? 제가 진열장을 이렇게 볼 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모일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서랍에다 이제 가둬놨다 이렇게 다 넣어놨다 진열을 안 하고 네. 나중에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놓고서 보면은 아무래도 뿌듯하죠. 그리고 아하. 이제 시간 날 때 네. 이제 좀 이렇게 꺼내도 보고 나만의 그러면은 소중한 게 예, 있다는 그렇죠. 게 얼마나 또 나만의 좋은 겁니까? 시간도 되고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거기 또 각 배어 있는 그 얘기들 이거 뭐 남편이 어디 갔다 사다 준 거지, 친구 누가 사다 준 거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해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께서 참 아주 묘한 그런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프너를 모시고 또 창간호만 모시는데 새로 시작하고 열고 그러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그래서 두 분께서는 항상 그렇게 이 새로운 관계로서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부부 생활하시면서 살 것 같아요. 아까도 뭐 그저 서재 그 창간호 모아놓은 방에서도 이렇게 오순도순 두 분께서 얘기를 잘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수집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 좋은 취미로서 수집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5월에 방송이 됐었죠. 저희 취미백선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요. 별난 취미 보통 사람이란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개구리 인형을 한껏 가지고 계시면서 자랑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신데 심경자 씨입니다. 뭐 그때 방송 나간 이후에 또 모아진 개구리 인형들이 있었나요? 3마리 정도 더 들어왔어요. 3마리 어떤 거 들어왔어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관심 깊게 봤거든요. 3마리 다 가져오진 않았고요. 네네. 그중에 한 마리만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요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상당히 수집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예.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한 5, 6년 전하고 달라가지고요. 예. 근래에 들어와서는 한 3가지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렇네요. 최근에 수집한 거라서 그런지 또 개구리 인형 안 만드나 그렇게 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귀엽죠?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에 제작이 안 되니까 더 내심 반가운 건 없습니까? 더 그래야 내게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네. 위안이 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전화도 왔었어요. 그 개구리 인형 파는 곳이 어디냐? 나도 좀 그렇게 모았으면 좋겠다. 사실 뭐 개구리 인형이라기보다는 이런 자기 아니겠습니까? 네. 주로 그동안 이런 것을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었어요? 서울에 네. 서울 하면 큰 시장 2군데 있죠. 동대문 시장, 또 남대문 시장. 네. 또 어느 곳이든지 간에 선물 코너 이런 데서 그냥 보는 대로 구입을 했는데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나가고서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KBS 방송국으로도 전화가 아주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가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네.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개당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 이런 거 정도는 그 당시 구입할 때 얼마 정도 주셨습니까? 그 당시 구입할 때는 1,000원에서 1,500원이었는데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디 가서 똑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요. 예. 한
4배 내지 많게는 6배까지 뛰었더라고요. 네. 값이.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죠. 지금 만약에 한다면.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왜 개구리를 모시게 됐어요? 청개구리처럼 혹시 불효를 많이 하신 건지? 처음에 요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처음에 요것이 시작이에요. 저희 개구리 하기 시작한. 아유 재미가, 이렇게 예. 작은 개구리가. 네. 근데 형상으로 봐서는 예. 거의 실지 모양과 실지 크기가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화초에다가 올려놨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님이 오셔가지고요. 예. 그거를 진짜로 착각을 하셨어요. 아이고 여기 진짜 개구리가 예. 있다 얘. 그러면서. 어쩐 일이냐고. 네. 근데 그 모습이 상당히 반가워하시면서 그 요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서 그때 저거다. 네. 저거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버뜩 떠오른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네. 이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는. 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마구 모으기 시작하셨군요. 보는 대로 모았죠.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개구리 인형 파는 곳이 있다면 또 직접 가시기도 하셨고. 갔죠. 아기 어렸을 때는 등에다 업고서 막 헐레벌치고. 혹시 뭐 남의 집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보고서 그거 억지로 구해오신 것도 여기 가져 나온 것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네. 제가 여지껏 어느 집이든 어느 댁이든 방문을 하면요. 개구리 네. 있는 집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아주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데요. 개구리도 모이는 집에만 모이는 거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개구리 인형 보니까요. 뭐 지금 일부만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집에 그렇죠. 한 400여 점 있다고 그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420여 개 네. 돼요. 근데 이렇게 연출하기도 참 또 여러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집에 어항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물속에다 넣어놓고요. 네. 여기다 예쁜 구슬이나 네. 돌 같은 거를 좀 넣어놓고 그러면 상당히 또 색다른 그런 멋이 있어요. 네. 아이고 물 쏟아지겠네요. 글쎄 이렇게까지 시원해 보이고요. 그냥 바라다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참 이 안에 있는 개구리 팔자는 이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집에다가 저 개구리 노래소리 녹음된 테이프만 틀어놓으면은 진짜 막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우는 거 같을 거예요. 그러죠. 시골 그 저녁 어둑어둑할 때 시골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착각이 들죠. 근데 엄마 덕분에 되게 자녀분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동네 자랑도 하고. 상당히 좋아하죠. 예. 아주 자랑거리가 있어서 친구들 데리고 오면 자랑하고요. 또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예. 또 아이들이니까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또 개구리가 네. 친근한 동물입니까? 이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많은데 나 몇 개만 달라고 저희 아들 보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거 뒤에서 생각할 때는 저거 하나 꺼내주면 어떡하고 조마조마하죠.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때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하죠. 하긴 모으는 사람, 수집하는 네. 사람들에게는 그쵸. 그리고 또 네. 아이들 3개니까 손도 너 하나 가져라고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순수하니까요. 네.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말이죠. 양이 더 많을 때 수집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 없어지는 게 더 아깝더래요. 그래요. 한두 개 있을 때 남 주는 거 쉽지만은 네. 그래서 저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조그만 가구를 하나 드렸는데요. 가구점 아저씨가 오셔가지고요. 네. 하나를 막무가내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어허.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문을 팍팍 두드렸어요.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예. 아쉬워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별거 아닐 텐데요. 네. 막 웃으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집 활동은 우리의 생을 더 폭넓게 해주고 또 다른 시름을 잊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심경자 씨를 비롯해서 먼저 많은 분들께서 그 자신들의 수집한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집 활동을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크게 가치 있게 수집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저 함께 옮기실까요? 네. 네, 오늘 취미백선 이 시간에 각계에서 이색적인 수집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소개를 못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집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 얘기하는 시간을 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뭐 이 수집에 있어서 글쎄요, 많이 모은다고 능사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많이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네. 모으는데 어떻게 모아야 되겠다는 무슨 목적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내가 무엇을 왜 모을 것이냐를 네, 생각하고 그렇죠. 또 어떤 방법으로 모을 것이냐. 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발로 뛰어다니면서 수집해야 됩니다. 네. 찾아다니고. 네, 찾아다니고. 얘기도 듣고. 네, 발로 수집하는 거예요. 네. 또 자료도 보면서. 그렇죠. 네, 연구해 어떤 뭐가 가면서. 있더라. 네. 네.
특히 이런 경우는 그 복권 같은 것을 그 수집하시는 장 선생님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우표 같은 것들 사실 이 청소년들이 모을 때요 대개 그 우표 수집하는 전문가에 가서 사거나 또 뭐 그런 문구사 같은 데 가서 구입하고 가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가 뭐 여러 주위에 뭐 있는 친지분들이나 동료들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뭐 하찮은 거라도 관찰을 하면서 모으고 그렇게 모아야지 그게 애착이 가면서 진짜 그 나름대로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직접 자연스럽게 모아질 그렇죠. 수 있는 거. 사실 보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또 물려주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취미로서 수집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김 선생님처럼 또 그 계통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편찬 활동까지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잡지는 정보지 아닙니까? 정보지니까 요 시대에 요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금융 마케팅 시대라 그래서 이 금융권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금융 마케팅 시대 예금 유치 공실에는 이런 책을 또 써냈죠. 이건 뭐냐면 잡지를 대하다 보니까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분야가 아무래도 그런 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또 이 플러스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편께서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요, 비단 뭐 수집뿐만이 아니고요, 낚시다, 뭐 등산이다 했을 때 이 부인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가정에 좀 무심하다고. 네, 그렇죠. 그런 제가 많은데요. 저처럼 남편들이 뭘 하시겠다면은 저도 처음에 짜증냈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많이 후원자가 돼서 또 알아요. 저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돼서 또 올 수 있을 수도 있고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 주부들한테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취미 세계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세계를 보다 보면 또 본인에게도 그렇죠. 본인에게도 많이 플러스가 되고요.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취미 활동 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 심경자 씨께서는 이제 개구리만 보시다가 오늘 이렇게 뭐 책도 보시고 복권도 보시고 우리 또 교수님께서 모으고 있는 옛 등잔도 보시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취미 세계를 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요. 다들 훌륭하시고 대단해요. 근데 특히 저 교수님 등을 보니까요. 등 하면은 그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당히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 어슴푸레하면서. 밑에서 어슴푸레한 데서 바느질도 했을 테고 해서 상당히 보기에 좋고요. 마음이 흐뭇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참 좋은데요. 또 역시 교수님께서도 뭐 개구리 인형 또 보시면서 신기하시고 어떻게 저런 동심이 아직까지 있을까? 그것도 아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쨌든 뭐 재건을 쭉 보니까요. 각 대개 가정의 문화 공간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박물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장 선생님께서는 전시실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겠고 또 이쪽 우리 김 선생 내외께서는 전시실과 또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엔 또 인형의 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족 간의 또 분위기도 좋고 자녀 교육에도 좋겠습니까? 정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오늘 대단히 서운한 것은요. 이 창간호를 모집하셨는데 저희 취미백선이 오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KBS 연감이 맨 처음에 나온 거 창간호 1962년에 발행된 것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취미백선도 기록이 될 겁니다. 마지막 방송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여러분도 함께 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수집하는 사람의 성격은 좀 남다른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시니까요. 아무래도 끈질김이 있죠, 아무래도요. 또 한 곳에 집착하다 보니까 꼭 그걸 이제 달성하고야 말겠다. 그게 또 안 되고는 못 베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끈질김, 그런 그 성격이 아무래도 형성이 자신도 모르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그 등잔처럼 말이죠. 이 각박한 우리 생활을 또 밝히는 경우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요즘 뭐 형광등이라든가 요즘 전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그러나 여기 옛날 방법대로 말이죠. 이렇게 불을 하나 켜놓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이게. 그 분위기도 있고. 분위기가 그 이상 없죠. 핑크 묻으니 무엇이냐 허야 그건 저쪽 깔아줘요.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이 취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은 이 수집 대상이 있다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무엇든지 꼴찌는 없습니다. 자기가 잘 생각해서 시작하면 그게 성각자입니다. 네. 그래서 차분히 10년, 20년, 30년 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전문가가 수집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보관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하겠죠, 장 선생님? 네, 보관도 중요하죠. 네. 항상 보관할 때 습기 차지 않고 예. 뭐 이제 질서정연하게 연대별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가치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또 아침 일찍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우체국에 가서 새로 발행되는 우표를 구한다는 그런 자세가 또 세상을 배우는 그런 교훈도 되겠죠. 자, 이렇게 KBS 연감 1962년에 발간됐다는 것을 오늘 김 선생님께서 가져오셨는데 취미백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서 무척 아쉽습니다. 그동안 저희 취미백선은요, 여러분들께서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보다 유용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취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배우신 취미가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연마를 하셔서 꼭 유용하게 그렇게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취미백선은 이제 가을 개편과 더불어서 다음부터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르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취미백선과 함께해 주신 취미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좋은 취미생활 끝까지 잘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BS